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11월 대장주입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딱 한 종목 무조건 살 겁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11월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장주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3,7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시장 전망 총 정리를 하고 관련주까지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부터 자율주행 UAM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전부 정리를 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약바이오 11월 대장주입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딱 한 종목 무조건 살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11월 FOMC입니다. 정말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1월 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월 금리는 거의 0.75%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12월 금리입니다. 12월에 과연 금리가 0.5냐 아니면은 0.75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가 핵심이고 0.5 만약에 초과다 0.75나 1이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근데 0.5 이하다 그러면은 예상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C를 기준으로 주가의 등락이라든가 움직임이 과연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인가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앞으로 정말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전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원래 진짜 크게 올라가는 종목은 제약바이오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11월 대장주입니다. 지금 1억이 있다면 딱 한 종목입니다. 네, 무조건 살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1억 이상 내가 정말 이 집중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종목이든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최근 이 실적이 좀 애매하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줄줄이 호조세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수혜 기업은 하락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난 3분기에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매출을 경신하고 수익성도 선방하는 등 호조세를 띄었고요. 코로나19 백신 생산 유통으로 코로나19 수혜를 누린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세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은 3분기 누적 매출 혹은 분기 매출에서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누적 약 2조 358억 원, 영업이익은 6,70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매출 2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중요한 건 아직 4분기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 매출은 8,730억 원, 영업이익은 3,24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0% 가까이 그러니까 두 배가량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MO 위탁 개발 생산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그 약에 이제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죠. 전문 사업 모델을 가진 이 회사는 CMO 판매량 증가 및 환율 상승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종근당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3분기 만에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3분기 누적 1조 8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약 1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약 3,807억 원이고 1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7%, 순이익은 2,193%입니다. 예, 2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캡, 글리아티린 기존 제품의 성장에 진단키트라든가 난소암 치료제 이 힘을 보태면서 좀 실제 긍정적으로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도 3분기 누적 매출이 1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적 매출 9,8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192억 원입니다. 3분기 매출은 3,421억 원, 영업이익은 468억 원이고요. 성장은 약 10에서 20% 가까이 상승세가 나아졌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분기 매출 3천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3,01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약 303억 원, 그래서 대략 13%, 26%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동아ST 당기순이익이 약 98%가량 성장을 했고요. HK 인도인입니다. 순이익이 약 8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백신 제조 회사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애매한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그나마 제약바이오들은 실적이 줄줄이 호조세.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종근당이 얼마나 했습니까? 종근당 순이익이 2100%가 성장했어요. 말도 안 되게 올라온 거죠. 아, 그렇구나. 제약바이오들이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실적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나아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실적 좋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좀 이슈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와야 될 이슈가 하나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재용의 뉴 삼성 핵심 사업은 바이오 고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재용 회장이 이번 창립 기념일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화려한 발표라든가 화려한 언급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유삼성에 대한 핵심 사업을 얘기를 할 텐데 줄곧 이재용 회장이 언급해오고 발언해오고 밀어오던 사업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바이오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란 부분이고 쭉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의 핵심 신사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등 미래 사업에 향후 약 450조를 투자하겠다 밝히면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태고요. 이번 27일 회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부회장으로 오른 지 10년 만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전성 제고,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회장으로 승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이사회 회장 승진 의결 직후 사내 게시판에 기술을 강조하며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 기술, 우리 생존이 달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기술이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와이프 가족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멘트 이건희 회장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신성장 IT, R&D가 꼽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어디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야.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 회장은 지난 11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생산 시설을 점검할 만큼이나 바이오 사업에 각별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위 사업 중에 반도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앞으로 뉴 삼성으로 제2의 반도체니까 반도체는 아니겠죠. 키울 거는 아마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출범 10년 만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한 상태로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3분기 아까 얘기한 대로 연매출 이 기준이 8,730억 원, 영업이익은 3,247억 원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대략 매출액은 94%, 영업이익은 94% 성장을 하면서 약 1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별도 기준으로도 누적 매출 1조 넘어섰고요. 말씀드렸지만 2조를 이번에 이 총 합쳐가지고 넘어선 거는 이번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6,746억 원, 영업이익 3,11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출 1에서 3분기 연결 기준 2조 358억 원, 이번에 최초로 2조를 넘어섰고요. 지난 10월 착공 23개월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 24만 리터를 갖춘 4공장의 부분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4공장이 전체 가동되는 2023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은 약 60만 4천 리터로 CDMO 업계에서 1위 기업으로 굳힐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 5천억을 투자해서 약 36만 3,600제곱미터 규모의 J캠퍼스를 조성을 해서 뭐 어떻게든 간에 규모로 봤을 때 1위를 계속 굳건히 다지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상황 보니까 이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의 미래 제2의 반도체는 바이오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재용 회장의 제2의 반도체는 보다 이 바이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충분히 기대감이 크구나라는 건데,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뜻은 제약 바이오를 주도해서 제약 바이오가 오랜만에 주도 사업으로 또는 주도 업종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가 아시겠지만 요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CDMO 수주 총력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시장에서 초격차 벌리기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경쟁사인 스위스 론자,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에 텃빠진 유럽에서고요. 속도와 품질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단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1위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 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메세랑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월드와이드 2022에서 이 부스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을 빼고 2018년부터 매년 CPHI에 단독 부스를 내왔습니다. 올해는 경쟁사인 론자 바로 옆에 부스를 차렸기 때문에 다 신경전이 셌겠죠. 서로 누가 좋니, 누가 괜찮니 얘기를 한 거고. CPHI는 원료의약품 등 원부자재와 만재의약품 공급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다 공급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0여 개국 2,50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속도와 품질 경쟁력을 앞세웠고요. 삼성만의 강점으로 압도적인 속도. 우리는 빠르게 지금 1위를 했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CDMO 사업은 적기에 임상 시약과 상업화 제품을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다양한 설비 포트폴리오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야, 너네 거 금방 해. 야, 너네 거 이거 금방 설비 만들고 금방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 능력이 1000리터인 설비와 5000리터, 1만 리터, 1만 5000리터인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4공장 착공도 이번에 23개월 만에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설비의 다양성은 생산 유연성과 직결이 되고 고객사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덩치 큰 설비를 하나보다 여러 체급의 설비를 갖춰 시장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단독 부스를 마련해 열심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유럽에서 어떻게든 경쟁사 대비해서 수주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CPHI 월드와이드 2022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글로벌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기대감이 크겠네요. 근데 CPHI 방금 얘기한 대로 글로벌 월드와이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내 62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독일의 CPHI 월드와이드로 향했습니다. 글로벌 세일즈 총력전을 이번에 이 CPHI에서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쭉 보시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시회인 CPHI 월드와이드 2022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동아소시오그룹 등 60개가 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1일에서 3일까지 열리는 CPHI 월드와이드에 참여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총 62곳입니다. 매년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돌아가며 개최하는 글로벌 제약 업계 최대 행사고요. 이 기간에는 전 세계 170개국의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4만여 명이 이 전시장을 방문해서
약이 어디가 좋은지, 어디서 생산을 잘하는지, 어디가 최고인지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올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팜테코,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아ST, ST팜, 휴원스, 제일약품, 유유제약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독 부스를 꾸려서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은 뭐가 있었냐 보자는 거죠. 셀트리온은 이번 월드와이드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링 모색에 나서고요. 셀트리온은 이번 행사에 경영진보다는 실무진 위주로 참여를 해서 이 회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은 CPH 올해 CEO상 최종 후보 6인에 선정이 됐고요. 수상은 아직 잘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H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월드와이드에서 단독 부스를 꾸려 참가를 하고요. 지난 5월 신설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6월 첫 참가한 글로벌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을 경험 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이 수주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글로벌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회사죠. 통합법인인 SK팜테코도 이번 CPHI에서 글로벌 파트너링 모색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도 마찬가지로 단독 부스를 꾸려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동아ST와 ST팜도 이번에 참여를 해서 어, 올리고 핵산과 mRNA 등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단독 부스를 마련해서 행사를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쿨루 그리고 기전 당뇨병 신약 이나보글리프로진 저해제 기전 폐섬유증 치료제 DWN 12088 등 연구개발 신약을 또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온스, 제일약품 등등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 이 CPHI에서 종목 이 약들이라든가 또는 이 기술들 또는 설비들을 충분히 발표를 하고 이번에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국내 62개 기업들이 독일의 CPHI에 가서 정말 열심히 수주전을 벌이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구나. 근데 자세히 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너네 뭐 했는데?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CPHI에 참가를 했고 참가해서 뭐 했냐? 이번에 쭉 보시면은 부스 내부에 프라이빗 미팅룸을 마련해서 다양한 기업과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 법인장 마이클 하우슬레이 등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국내외 주요 글로벌 제약사, 중소형 바이오텍, 공장 설비 업체 등등등을 만나서 CDMO 사업자로서 인지도 향상과 신규 비즈니스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브리톨 마이어스스키 흔히 BMS라고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의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한 통합관리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62개국 이상의 GMP 승인 경험이 있고 스케일업, 공정개발, 바이오 의약품 원액 생산, 분석 시험 등 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이사는 CPHI 참가를 시작으로 북미에 이어 유럽 시장에도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사업 경쟁력을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CDM으로서의 이 경쟁력 또는 홍보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아니 아까 SK도 참가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SK팜테코도 CDMO 수주전을 벌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K팜테코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CDMO 전문가인 요그 알그림 대표를 선임하고 CDMO 시장에서 도약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CPHI에 참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파트너스를 찾기 위한 수주전까지 나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SK팜테코는 이번 CPHI에서 바이오 의약품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고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매출이 약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SK팜테코는 미국, 유럽, 한국의 8곳의 사업장과 5곳의 연구개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가장 큰 시장이죠. 당뇨, 항바이러스 코로나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PHI에서는 사업 자회사인 미국 엠팩, SK바이오텍 아일랜드, SK바이오텍 한국, 프랑스 이포스케시가 보유한 미국, 유럽, 아시아 통합 생산 역량, 핵심 공정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등을 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지금 CDMO에 대한 경쟁력, CDMO에 대한 수주를 엄청나게 집중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SK팜테코가 5천억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된 CBM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70만 평방비트 GMP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앞세우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수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에 SK 팜테코 같은 경우에도 뭐다? 매출 1조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플러스 알파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CDMO 사업에 대한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제약바이 기업들이 수주 플러스 해외 글로벌 지금 이 컨퍼런스라든가 참가를 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CPHI 참가한 기업만 그렇냐? 그렇지가 않죠.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DMO 시장 본격 진출을 하고요. 오가노이드 치료제 CMO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HK 이노엔이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시작으로 세포 치료제 위탁 생산 CMO에 나선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기업 세린셀즈와 줄기세포율의 오가노이드 치료제 CMO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HK 이노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센터가 맡은 첫 CMO 계약입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치료제는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 만든 인체 장기 유사체를 망가진 장기 부위에 이식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제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장기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망가진 장기에 이식을 해서 장기가 다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치료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줄기세포 기반 재생 치료제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치료제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세린셀즈의 CMO를 맡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에는 CDMO 및 CMO를 통해 사업 구조를 다각화해 바이오 헬스 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방금 얘기한 CPHI에 참가한 기업 제외하더라도 HK 이노엔도 지금 뭐다? CDMO 관련된 기술력을 키우고 수주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충분히 대부분의 기업이 뭐예요? CDMO 관련된 기대감 또는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또는 성장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CPHI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다음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나 뭐 학회 같은 게 있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제일 큰 학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1월에 진행이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거죠. 지금 딱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마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목받는 메인 아시아 트랙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올해 1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 10개월 전 기사고요.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올해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이 시장이 빠질 때도 이슈가 됐었던 그 당시 기사라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CES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로 평가받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막이 오릅니다. 그래서 국내 다수 제약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채비를 마쳤고요. 메인 트랙과 함께 국내 주요 기업의 발표가 예정된 아시아 트랙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공개하냐면은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연구 협력,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다양한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아마 2023년에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발표로 하는 메인 트랙과 신흥국에서 성장 중인 기업을 소개하는 아시아 트랙, 그리고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트랙으로 구성이 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정말 1조에서 많게는 10조 이상 투자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로또의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다? 예, 1월입니다. 지금부터 약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남은 상태다. 기대감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첫 번째가 뭐다? 아까 저 얘기했던 CDMO 그리고 및 CMO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다? 예, 저평가된 제약바이오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설명드린다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저평가주고요.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얘가 CMO 관련주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슬슬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입니다. JP모건 관련주고요.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로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라든가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굳이 하나를 뽑자면 RP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주가가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연질 캡슐이라는 매출과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 종목 뽑자면 RP바이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모두 좋게 나왔고 플러스 알파로 학회 및 컨퍼런스가 지속되고요. 거기서 CDMO 그리고 저평가주가 중요한데 그 종목들 관심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는 여기 들어가면 무료인 거 알겠는데요.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 누르시게 되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 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뜨냐?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그 다음에 UAM 이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여기 윤망명 달성 자료 공개라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 자료를 올려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실전 매매 기법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까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1월 3일, 2일, 1일, 1일, 30일, 28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비 분석은 장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자료는 장 시작 전 시황 이후에 장이 마감된 다음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또는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뭐 이슈가 이런 게 있었다. 뭐 석유가 움직였고
설계가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100% 무료입니다. 매일매일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